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늦게 시작해서 오히려 더 득이 됐던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서 더 잘 됐던 일도 있고 오히려 빨리 시작해서 망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는 좀 시기가 다 다르게 있다라는 말도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정말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무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인생에서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언제죠? 생각해보면, 자, 20대 때는 노느라고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사실. 그래서 뭐 늦었다고 생각할 것도 없죠? 20대 자체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30대부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유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결혼 안 한 싱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내가 더 계속 40대, 50대가 돼서도 이 순간, 이 기억, 이 몸 상태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좀 느낄 수가 없고, 그나마 결혼을 했을 때부터는, 이거를 지금 내가 하기 시작했네. 좀 늦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벌써 결혼하고 가정이 생겼네.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부터는 이제 정말 인생에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매 순간일 겁니다. 40대는 애 낳고 난 순간부터는 아마 아이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려면 지금 와이프 아내와 그리고 아이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서 제2의 삶을 내가 하고 싶던 꿈을 시작을 못하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50대 때는 더 힘들죠. 사실 계속 회사원 생활이 지속됐다면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을 텐데 이 정년을 앞두고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정년을 앞두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50대 돼서 퇴직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 다른 일을 한다면 나는 대체 어떤 일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고민으로 많이 가득 찰 그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대부터는 생계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경비나 택시나 택배 이 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60대가 돼서도 일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 보통 경비나 택시 기사님이나 택배 일 등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는 이제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고 그런데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내 삶을 끝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하면 내가 꿈이 있던 그 방향에 대해서 시작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보면은 전 재산이 보통 이 집 한 채가 전부일 거예요. 4050 세대들의 자산 비율을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역을 보면 4050 세대들이 실물 자산 74%가 보통 있는데 이 실물 자산은 이제 예금, 뭐 주식, 보험, 펀드, 뭐 현금 조금 뭐 이런 게 다 실물 자산들이죠. 그 중에 차지하는 93%의 비율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년 부부들, 중년 남자,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그 부부 그 부부들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 전부이다. 집 한 채가 결국 전부인 전 재산인 게 다다. 결국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집 한 채만 있고 부채만 남아 있으니까 뭐 사업 시작, 제2의 삶 이런 건 꿈도 못 꾸죠. 그동안 지금 당장도 내가 생계 유지하면서 살아내기도 버거운 거예요.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당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돈을 모을 수도 없는 거죠. 사업 시작하려고 해도 사업 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와이프도 고생을 했지만 결국 와이프가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맞벌이로 꽤 수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모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집 한 채만 달랑 있고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요 노후 준비라면 왜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중복 응답 비율이 1, 2순위로 해서 합계가 중복 응답이 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위가 결국 돈이 없어서고 2위가 집 매매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요. 나머지 뭐 자녀 교육비, 여행 쇼핑 등 뚱쭉쭉쭉 있는데 이유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이유는 결국 지금 소득이 적어서 그리고 대부분 대출값, 집 대출값으로 원리금 상환금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도 안 되고 꼴랑 하나 갖고 있는 건 집 한 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 무언가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담보대출 시대에 살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이걸 갖고 있으니 위태위태한 거죠. 가계 상황이. 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23년도, 24년도 요 부채 상황입니다. 부채 상황에 보면 뭐 대동소이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24년도가 23년보다는 한 해 조금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 부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가구 소득에서도 보면 소득은 뭐 1년 새 22년, 23년 대비해서 1년 동안은 더 늘었지만 이 소득의 내역을 알고 보면 결국 다 대부분이 근로소득이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이러니 빚만 남아있고 집 한 채에 달랑 가지면 다행이다. 은퇴해서 대부분 은퇴하고선도 왜냐면 요즘은 은퇴가 빨라지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는 나의 주택담보대출의 빚은 남아있다. 이걸 갚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자격증도 얻고 은퇴는 했고 정년은 했고 정년퇴직은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비, 택시, 그 다음에 택배 일을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나는 지금 제2의 삶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돈이 묶여 있는 곳은 부동산 집이고 돈이 나올 것도 부동산 집뿐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빡세게 갚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시 노년기가 돼서 나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대출받아서 살게 되는 참 우픈 인생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세대가 사실 40대잖아요. 40대 부모들의 공통된 상황이 이겁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키우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됐네요. 노후 준비는 계속 안 돼요. 아이들 때문에. 맞벌이 때는 2030 때는 젊어서 돈 쓰려고 안 하고 그리고 30대 40대 결혼하고 아이 나서는 이제 집 사다 보니까 돈이 없고 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갚고 빚을 좀 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쑥쑥 커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로 다 나가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계속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업 소득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안 쓰고 살면 되지 않나요? 이런 자녀 안 키워본 사람들의 속편한 현실?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속편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솔로들은 그리고 딩크족들은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내 자녀 일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문제는 다 너그러워도 너그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자기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는 목숨 걸고 한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40대 부모들은 돈이 없다. 중년으로 접해서도 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다. 정부 수입이 좋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바로 2030, 40대 초반 다 이때는 자산 획득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입이 중요하던 노년 때 50대 후반, 60대부터는 자산보다는 나한테 어떤 소득이 나오고 있는지 자산보다는 나한테서 나오고 있는 연금 하나로는 기대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도 뭐 이제 다 고갈된다 뭐 한다 해서 지금 문제가 많았었죠. 뭐 뉴스거리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 때는 어쨌든 무언가 나오는 소득에 집중해야지 자산 획득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젊어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돈 못 모으거나 뭔가 수입이 확 느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계속 소비에 집중하고 있다. 소비가 뭐죠? 부채입니다, 부채. 자동차 할부, 결국 부채입니다. 소비를 하는 거죠. 명품, 이것도 나의 미래 돈을 끌어다 쓰는 부채고, 해외여행, 안 가도 그만인 걸 미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고요. 고급 외식 비용,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 걸 계속 미래 돈을 끌어다 쓰면서 부채를 늘려나가고 있다. 부채라는 거는 모아둔 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비, 부채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년의 준비가 안 되고, 노년의 준비가 안 되니까 제2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 나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시작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가진 게 집 한 채 전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 소득의 과분한 동네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무슨 신도시 하잖아요. 깨끗한 신도시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의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신도시에 이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 어,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만나면. 왜냐면 서로 유모차 자랑을 엄청 합니다. 유모차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유모차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타고 나는 탈 것들이 여러 개 좀 놀이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전거도 있고 스트라이크도 있고 이런 걸로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브랜드냐, 얼마 주고 샀냐부터 해서, 그리고 부모의 자동차는 빼놓을 수 없죠. 저쪽이 고급 세단을 타면 나도 고급 세단 이상은 좀 타줘야 됩니다. 옷 브랜드들, 엄마들 모임이 잦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업신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울리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신도시에서도 이게 맞춰서 소비를 쓴다라는 거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가족이 나의 소득으로 지금 동네에서 미래까지 그리면서 버틸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판단해 봐야지 내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건지 계산이 될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을 산다는 거는 호재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 현실에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 소비만 증가한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미래, 입지 호재거리가 있어서 미래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라면 당장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소비가 왜냐면 내가 10억 있어 딱 10억짜리 집에만 들어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10년, 20년 후에 20억이 된대요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생활할 수 없고 먹을 게 없고 아이 교육할 수 없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라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산수해보면 됩니다. 바로 점검해야 될 건 뭐죠? 나의 소득이 지출보다 큰지, 자녀 양육에서 저축까지 가능한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 소득이 안 된다면 지금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내 실거주를 좀 내려놓고, 저 절대 못 놓겠는데요. 그러면 전세라도 두고 꼭 나와야 된다. 자산을 사놓으면 제2의 삶을 좀 빨리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서 제2의 늦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득 자산을 따져보고 내 자산이 불필요한 자산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불필요한 자산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부터 펀드, 뭐 주식부터 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까지 해서 정말 불필요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지출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려서 좀 정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소득으로 일단은 저축부터 자녀 양육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득으로 내가 이제는 제2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년 이후에 퇴직이 빨라진 지금 현대사회에서 정년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KFC 치킨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선 치킨 맛이 좀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브랜드 스토리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요는 그래요. 65세 이 KFC 할아버지가 치킨 레시피를 들고 1000곳 이상을 방문하면서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계약을 마침내 한국과 맺게 되고 창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4세에 무려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50 간 넘으면서 정년되면서 따놓은 자격증도 하나 없고, 내가 뭐 마케팅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업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65세부터 시작한 KFC 사장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아직 65세가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늦었다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74세의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치킨 하나로요. 70세가 되어도 여러분만의 레시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